자, 그럼 이번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다 오르긴 했는데 특히나 전력기기 쪽이 그래도 유독 좀 빛이 났습니다. 사실 내러티브나 업황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물론 오늘은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계속 내러티브 대비해서는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. 그러면 여전히 접근의 기회가 있는 건지 어제가 사실 반등의 초입이었을까라고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관건이 됐던 부분들은 2월의 주가 하락폭이 1월 대비해서 더 컸죠.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어떤 일부 어닝 미스, 실적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,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, 이게 사실 과연 4분기 장사를 잘 못했던 것인가? 이건 아니었죠. 4분기 일부 매출군이 1분기로 이연 매출이 좀 된 겁니다. 네. 이런 것들은 수주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떤 이 매출의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한 인식 기준들은 그 분기별로 좀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된 실적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거고, 중요한 것은 그 분기에 반영되는 실적의 폭이 아니라 얼마만큼 수주 잔고가 재차 증가되고 있고 증가율이 더 크게 이어지고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,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어떤 수주 성과들,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의 수주 성과들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 누적 수주 잔고량들이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은 긍정적인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더해서 뭐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노이즈가 전반적인 어떤 주가의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었고, 상대적으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의 어떤 양상 기간들도 좀 다소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는 지난 4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연 매출의 인식 부분들 때문에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점, 그리고 증설 투자 효과가 뭐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가동을 좀 앞두고 있고요.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미국의 엘러베마 이 공장 그리고 울산 공장이 2027년도에 이제 가동을 앞두면 전체적인 어떤 외형 캐파들은 한 25에서 한 40% 정도까지의 매출의 증진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, 이 부분은 성장성 관점의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조정이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4분기에 있었던 게 이연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.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도 피한 상황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자유롭게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만 오늘은 어제 오른 거 전부까지는 아니네요. 일부 반납하면서 3%대 약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아이디어 확장해서 원전까지 잠깐 보겠습니다. 계약 2분기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공식화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고 최종 가격까지 지금 모두 포함했다라는 게 언급이 좀 됐거든요. 이전에 이제 저희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오히려 계약이 나오면 세론되지 않을까요?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지금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. 네. 그러면 오히려 계약 성사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? 계약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이 재차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을 오늘 수급 기준을 보면 크게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. 맞아요. 대다수가 빨간불을 좀 켜놓고는 있지만 큰 폭의 반영 효과들은 좀 네.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게 지난주였죠. 뭐 탄핵 선거 이후에 사실상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내포가 됐는데, 우리가 항상 현상에 관련돼서 주가의 조정의 어떤 원인을 좀 자꾸 찾다 보니까 이걸 좀 피해야 되나 자꾸 생각을 좀 하실 텐데, 그럴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, 첫 번째, 국내 경우에는 물론 이제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가시적인 어떤 수주 성과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11차 전기본이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됐어요. 이 부분은 기존의 최초안이었던 대형원전 4기와 소형 모듈원전 2기, 전체 6기보다는 축소된 대형원전 2기 그리고 소형 모듈원전 1기로 축소됐던 부분들이지만,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은 뭐 생태계 관점에서 충분히 어떤 이 가시적인 어떤 수주의 연결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체코의 원전 수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
정부 정책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수주의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지지 못할까?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가의 어떤 가장 큰 조정의 어떤 원인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이 4월에서 다시 뭐 6월로 좀 연기되긴 했지만 확정된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진다면 저는 앞으로 수주가 좀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체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코의 다른 지역에 2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로마니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신규 원전 그리고 추가 원전에 관련된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네덜란드라든가 일부 주요 국가에서 뭐 우리가 한수원이 뭐 원전 입찰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. 웨스팅하우스와의 할 때 일종의 어떤 모종의 협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어떤 이 수주처를 좀 다변화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수반했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 이건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십니다.